안녕하십니까. 노자인의 최경렬입니다. 오늘은 42장입니다. 도생일하고 일생이하고 이생삼하고 삼생만물이야. 만물은 부음이 포양하고 충기이위하니라. 여기서 끊어지죠. 인지소오 유 고 과 불곡 이 왕공 이위 칭이라. 고로 물은 혹 손지이 익하고 혹 익지이 손이라. 인지소교를 아역 교지하니 강량자는 푸득기사라. 오장 이위 교분이라. 사실 교보로 읽는데 누가 교보로 읽나요? 사실 부로 다 읽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는 일을 낳고 일은 이를 낳고 이는 삼을 낳고 삼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껴안고서 가득한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조화를 삼는다. 이게 조화가 된다. 그렇게 되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 과, 불곡이다. 고는 혼자 되는 것, 과는 허물이 많은 것, 그 다음에 불곡은 복이 없는 것. 싫어하는 것들이죠. 고, 과, 불곡은 뭐 고아란 뜻도 되고 뭐 호랩이란 뜻도 되고 과는 과부 그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 좋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 과, 불곡인데 왕공들은 이것들을 자기를 칭할 때에 쓴다. 자기를 부를 때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혹은 더는 거 손해본 것 같지만 이익이 되고 혹은 이해본 것 같지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 또한 가르치니 강하고 억센 사람은 제명에 죽질 못한다. 나는 이것을 가르침의 으뜸으로 삼는다. 가르침의 뿌리로 삼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2장은 해석을 해도 오리무중입니다. 한문이 읽을 때 참 난감하죠. 해석은 되는데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의미를 파악을 해도 흔들흔들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죠. 전형적인 구절에다가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42장은 도생일에서 충기 이위하가 1 첫 번째 단락이고 다음이 두 번째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전혀 맥락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읽기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백서갑도 있고 백서 을본도 당연히 있는데 이 저기가 주간본이 없죠. 이게 그래서 어느 걸 토대로 뭘 얘기하기가 참 그렇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백서본에도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왕필본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건 한번 좀 더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도생일에서 충기 이위하라는 건 흔히 이제 우주 생성론이라고 그러죠. 우주론과 우주 생성론은 달라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거. 우리 바이블에 보면 뭐라 그래요? 태초에 어둠이 있었다. 그런 게 얘기 시작하잖아요. 우주 태어나는 것부터 생성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겁니다. 다음 단락은 왕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천지 생성론이고 우주 생성론이고 여기는 이제 인사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범주가 다른 겁니다. 두 개가. 보통 이제 천지 인사가 얘기 나오면 중간에 이제 매개항을 둬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지금 연결이 없이 그냥 부숙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 인사라 그러지만 요건 이제 왕공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통치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주론과 그 인사가 한 장으로 묶였는데 후대에 가면 천인관계라고 해서 하늘의 질서, 우주의 질서가 인간 세상에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이게 말이 되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뭐라 그럴까 훨씬 논리적인 면이 있어서 읽을 때 뭐라 그럴까 안심이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첫 단락은 논란이 워낙 많아요. 도가 나오고 도를 수량화했죠. 1, 2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만물이 나왔고 이 숫자가 뭔 의미하는지가 논란이 많고 그다음에 음양이란 말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우린 너무 익숙한 개념이지만 음양이 하늘에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어느 시대인가 이 개념이 생겨났을 텐데 이 음양이란 개념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상당히 어떻게 된 거냐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장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논란이 많은 거죠. 음양이란 말은 당연히 노자를 통틀어 봐도 주간본에는 보이지 않죠. 재밌는 건 백서가 있긴 한데 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요 부분만 그쵸? 일본에도 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 그래서 아마 추측을 해보면 백서분은 아마 이 음양이란 말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문헌상으로 안 보기 때문에 문헌하는 사람들 문헌으로 따져야 되니까 얘기가 그렇죠. 음양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음양이란 말 자체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무 그쵸? 유무란 말 아니면 이제 음양이란 말 이런 상대적이란 말이 결합을 하면서 생선론이라는 사고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춘추 말기에 생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왕필보뿐만 아니라 백서본에 있는 음양이 나온 걸 보면 아마 후대에 가필된 후대적 사고가 끼어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후대 주석가들이 많은 얘기를 했고 정밀하게 주석을 낸 사람도 있긴 하지만 지금 그걸 일일이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만물 생성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고대인의 사고 언어와 과정이 이렇게 문자로 나타냈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일은 원기다. 원기죠. 이는 음양이다. 그쵸? 음양이다. 3은 원기와 음양이 결합해서 3이 됐다. 그 3을 다룬 말로 이제 춘기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해석이 하나이고 그런 주석을 보면 수긍이 되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사고를 하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3이라는 건 다 많은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미 많다는 것은 만물과 동의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양에도 수비학이라고 숫자에다가 뉴머롤로지라 그러죠. 영어로는 수비학이라 숫자에다가 신비로울 비자 수비학이라 그래서 일의 상징은 뭐고 이는 뭐를 나타내 이런 것들이 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양에도 이제 그 개념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로서는 그냥 이대로 일은 일이고 이는 이고 3은 많은 걸 나타내서 이미 조화로운 기운이 들어간 걸로 그냥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재밌는 서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충기가 나오는데 충기는 천지에 가득한 기운이기도 하고 가득한 기운이지만 비어있는 기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해서 어느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물은 음양을 다 갖고 있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고가 되게 재밌는 사고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왕공자칭죠. 왕은 고과 불고 겸손한 걸로 얘기를 한 부분이 앞에 나왔죠. 여기 이제 손익의 개념이 나오죠. 손익, 익손. 뒤에 이제 앞에서도 화 나왔죠. 화와 복은 상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이 맞물려 있는 도가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화로 그러니까 화만 있는 게 아니고 복도 같이 있고 복도 있는 게 아니라 화도 같이 있다. 그래서 손익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다마는 표현의 역설이긴 하지만 사는 데 이런 모순이 오히려 잘 통용되는 그런 현실이죠. 왕공이라는 가장 고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겸손을 취함으로써 낮은 자리에 있음으로써 이 높은 것과 조화를 이루고 손익의 역동성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통치론적 관점에서 읽고 있는 거죠. 또 왕공은 지위가 높고 통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가리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부, 군사무일체로 그러니까 높은 자리는 윤리적으로 중요한 자리고 통치하는 지배 계급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범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것을 이건 R은 이제 통치자로 본다면 도를 터득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 가르칠 때 이 경직된 자세 뭐라 그러죠? 유약과 반대가 되는 유약과 반대된 게 강량이란 말인데 유약과 반대되는 이 뻣뻣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이 제대로 이 수를 누리면서 하늘이 준 자기만의 그 분수를 지키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기사라고 그랬죠. 이 자세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안다면 이 자기의 가르침의 스승, 가르침의 근본, 가르침의 뿌리로 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량이란 말을 후대에 자주 쓰이고 있는데 원본이 여기죠. 강하고 억세라는 뜻이죠. 양자가 원래 이 다리란 뜻이죠. 다리가 물길을 막는 이 튼튼함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 부정적인 의미로 썼는데 노자가 제일 타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량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교부라는 말이죠. 우리 교부 철학이니 뭐 이런 말이 여기서 왔는데 이 교부란 말이 백서에 가면 학부로 됩니다. 학부. 이게 교와 반대되는 말이죠. 가르치는 주체로서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강량을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아서 이걸 바탕으로 가리킨다 이렇게 되고 학부를 읽게 되면은 강량이라는 건 특히 강량이죠. 강량이라는 거는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내가 배움의 뿌리로 삼아서 나는 그걸 배워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백서본에서는 학부로 되어 있고 왕필본에서는 교부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도자는 지도자라 그럴까 통치자라 그럴까 고위지라 그럴까 계급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면서도 그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가르침도 포함이 되고 있다 그 얘기죠. 앞에서 제가 40장이 42장 연결해서 앞에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건 바로 이 도생일하고 연결시켜서 그렇습니다.
그 40장에 제가 할 때 반자는 도지동요, 약자는 도지용요, 천하만물 생어요, 유생은 무라. 그리고 도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 놓으면 훨씬 맞긴 하는데 인지소라는 면이 나와서 이 통치론적 뭐랄까 안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그 분리가 생깁니다. 분리가 생기는데 아마 편집자는 이 인지소라고 하는 왕공을 중심으로 된 사고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그 41장에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지금 현행 체계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42장에 나오는 인지소라고 하는 인사적 관점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편집을 해도 충분히 읽을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